우만 아이도라는 정신과 전문의 겸 전문 요리사 겸 영양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정신질환과 함께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책의 내용이고, 네, 거기서 이제 관련돼서 어떤 좋은 음식이라든가 해가 되는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지금 4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여기서 오늘 소개할 거는 제 5장의 ADHD라고 해서, 그게 뭐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 주제를 왜 정하게 됐냐면, 제 소비자 중에 그 이제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그 아들 쌍둥이가 ADHD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품을 이제 권유하면서 이 내용을 좀 공부해가지고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서 이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이 미라클 브레인 푸드에서는 그 최신 연구를 인용해서 음식이 정신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섭생법, 즉 식사요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그 전통에 따라서 서양의학에서도 뭐 당뇨라든가 그런 심혈관 질환, 암, 비만, 대사질환 치료에서 식이요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 뇌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섭취한 음식이 장내 미생물 총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 흡수되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뇌로 이동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하는가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억제함으로써 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제5장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했고, 그래서 이 ADHD의 핵심 특징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질환이 발현된 사람 중에 65%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증상이 계속되고,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어떤 가정이나 사회생활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DHD가 다른 장애와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 시절에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꽤 많고, 이제 성인 환자도 많지만 그 확실히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현 직후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을 유발하는데요. 그 아까 말한 그 제 소비자의 그 그 엄마도 아들이 지금 5학년, 4학년인가? 좀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해서 약을 먹지 않고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전화 올 정도로 그런 되게 좀 이렇게 질환이 좀 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 ADHD와 긴밀히 관련된 두 가지 장애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감각처리 장애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이제 장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소통이 방해받고 있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특히 생각하는 뇌라고 불리는 전전두피질과 보상 행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의 선조체 간의 그 연결고리가 헐거워진 상태다라고 했고요. 이 외에도 뇌의 화학적 구성, 그 중에서도 보상 화학 물질로 작용하는 도파민과 그 투쟁 도피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의 수준이 ADHD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수치를 높여준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화학 물질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만은 치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면 이와 관련해 장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냐고 나오고, 그래서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이 크기가 큰 분자는 혈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이들 물질이 미치는 영향은 뇌에 국한된다. 그런데
이들은 전구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고 이러한 전구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장이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장내 박테리아가 ADH와 관련해 맡은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런 화학적 전구체를 합성하는 일인데, 그런 장내에 서식하는 서로 다른 박테리아와 종은 각각 다른 화학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장내 박테리아의 변화가 생기면 뇌의 화학적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장내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황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음식 소개가 나오는데,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글루텐. 그래서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와 글루텐 감인증, 그다음에 셀리악병 사이에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3개월간 이제 그 ADHD 환자에 대해서 이제 글루텐 제외 식단을 따르게 하니까 그런 이제 정신과적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고, 셀리악병의 활동성이나 프로락틴 수치가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L-타이로신 이제 아미노산이죠. L-타이로신과 L-트립토판 및 세로토닌 등 그 화학 물질의 전구체로 알려진 아미노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고, 그래서 글루텐 제외 식단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 전구체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세로토닌은 ADHD에 관련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인데, 이 유제품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카제인을 많이 섭취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ADHD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제인은 주로 베타 카제인의 형태를 띠며, 여기에는 이제 A1, A2형이 존재를 하는데, A1 단백질은 A2 단백질과 달리 이제 장에 되게 해롭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A1 단백질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셨을 때 그런 위장 내 염증 반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제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고, 왜 정보 처리 검사에서도 더 많이 실수를 저지른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A1 단백질이 사고 과정을 흐릿하게 만드는 듯 했고, 이는 ADHD 환자들이 겪는 곤란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유제품이나 뭐 치즈, 요거트, 버터 같은데 그런 가공식품은 대체로 A1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양유나 염소젖은 이제 A2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설탕인데요. 실제로 설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심박수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증가시켜서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뇌의 도파민 민감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ADHD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제 충동적 보상 추구 행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색소와 이제 식품 첨가물인데요. 이 소수 식품 식이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식용색소와 첨가물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외시키는 그런 식단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위한 음식이 이제 또 소개가 되는데, 특정 음식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식이 조절이 전반적으로 ADHD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입증이 됐대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 이런 이제 증상에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에 좋은 음식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동물 실험에서 이제 카페인이 주의력과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지지만, 이게 과잉 흥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제 하루 400m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페놀 같은 이제 천연 항산화제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맞서 싸우는 데 유용하고, 그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대요.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는 이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뇌 조직에 더 큰 위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줄이고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항산화 물질을 최대한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량 영양소,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과잉 행동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아연 결핍 아동들에게서 이런 또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